반갑습니다. 감성닥터 서경희 원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채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꺼진 부위는 연령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여기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요. 얼굴에서 뭔가 넓어 보인다 생각을 할 때 이 팔자 위에 부분이 납작한 사람들이 있고 약간 볼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팔자도 여기가 삼각형이 좀 많이 두드러진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가 서양 사람들처럼 쑥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광대주름, 물론 미간도 들어간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관자. 저는 얼굴을 만들 때 얼굴 중심에서 항상 가운데로 좀 모으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도 얼굴이 작고 예쁘게 나오지만 실제로 보았을 때도 훨씬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히 살펴봐야 될 것이 이 관자놀이 있는 데입니다. 이 관자놀이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광대가 굉장히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할 곳은 저는 채운다면 여기를, 그리고 여기는 채우는 것을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채우면 얼굴이 좀 커 보이거든요. 그 다음 채우는 것은 눈 밑에, 팔자 위에는 튀어나오면 보기 싫거든요. 팔자에서 이렇게 건너갈 때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됩니다. 입술은 입술선이 명확하게 그어지고 인중도 두드러져야 보기가 좋습니다. 우선 볼륨을 채운다고 할 때 재료를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흔히 우리가 채운다고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필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은 지방 이식도 있고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컬트라나 주베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관자놀이, 여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필러는 금방 볼륨이 올라오죠. 여기는 혈관들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본터치를 해서 볼륨을 올리면 대개 0.5에서 1cc 정도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이마 골격이 두드러진 사람들은 뼈가 이렇게 선이 좀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턱이 걸려요. 이 턱이 걸리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여기는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마 가운데를 정점으로 해서 여기 꺾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채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눈밑이 됩니다. 많은 시술들을 받아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러를 여기 눈 주변에 하고 나면 어색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눈 밑에는 뼈가 있거든요. 필러를 여기다가 채워 넣어도 피부가 굉장히 얇아서 약간 이렇게 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눈 주변에는 얇게 넣으면 넣을수록 나중에 예쁘지 않아요. 너무 많이 꺼진 사람들은 필러로 가볍게 조금 올리고요. 나는 좀 더 자연스러운 것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일부 필러를 넣고 스컬트를 넣고 콜라겐 주사로 전체를 다듬는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꼭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런 걸 좀 선호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채우고 난 뒤에도 자연스러워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한 느낌도 들고요.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스컬트라나 주베룩 같은 콜라겐 촉진제들의 장점은 피부가 굉장히 탄력도 있어 보이고 뭔가 피부가 젊어진 그런 느낌을 굉장히 줄 수가 있어서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선호합니다. 필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콜라겐 주사도 좋고요. 여기 채우고 나면 선이 조금 매끄럽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여기가 너무 거슬린다. 저는 여기는 사실 필러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콜라겐 주사나 이런 것들로 해서 피부만 매끈하게 연결되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 턱선하고 목은 반드시 구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시술을 받을 때 보면 선생님 여기는 좀 빼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과연 여기를 빼고 시술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매끈한 모양이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들어간 사람들을 잘 보시면 이 아래가 되게 볼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도 여기가 많이 튀어나온 느낌이 들죠. 여기가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얘가 이렇게 되면 그냥 평평해진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여기 많이 들어간 사람들 보고 우선 먼저 채우자고 하지 않습니다. 채우는 것보다는 여기를 줄이고 타이트하게 붙이는 걸 먼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도 더 채우고 싶다 이러시면 그때 어떤 것이든지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 밑에
다크스컬이 엄청 심하신 분들 가볍게 콜라겐 주사나 이런 걸로 상당히 좋아집니다. 얼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입술은 너무 볼륨이 없으신 분들, 한 40대 중반까지는 도톰했던 입술도 40대 후반부터 뭔가 되게 얇아지고 주름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윤기도 일어져 가는, 이럴 때 필러를 소량하는 것도 괜찮고요. 나는 필러나 이런 것들은 되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실로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 주변에 굉장히 빨리 잔주름이 생겨요. 콜라겐 주사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륨이라는 것은 커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얼굴이 좀 작게 생기게 만들고 싶어서 볼륨을 채우는 거니까 어떤 재료든 나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70-80% 정도 만족감을 주고 서서히 더 보충해 가는 식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얼굴이 너무 휑한 모습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너무 빵빵한 것도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얼굴은 살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보다는 탄력이 제대로 올라와 있느냐, 전체적인 모양이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고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영상이 올리느냐 채우느냐 고민을 하시는 분, 어떤 재료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